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책을 읽은 소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다 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단언컨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저만의 해석, 레버리지를 해석하는 나만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렛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무거운 걸 갖다가 여기 작은 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굳이 레버리지를 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당한다 라는 표현을 써서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당한다 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를 시켜가지고 이용해 먹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짜증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한다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에 약간 감정을 넣어가지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결국은 좀 더 적은 힘을 들여서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뭐예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2%인데요. 대출 금리는 4%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은행에서는 먹는 거죠. 내가 줘야 되는 금리는 2%인데 이 돈을 빌려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다.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이 금리의 차이만큼을 은행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면요, 대출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잠깐만, 얼마큼 해야 되지? 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만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야지 이거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은행들은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무한대로 대출하지 않을까요? 왜 무한대로 예금을 받아서 무한대로 대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4% 벌 수 있지, 그러나 깨질 수도 있지. 왜? 돈 안 갖고 도망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실하다, 그럼 얼마큼 빌려주면 된다고요? 무한대로 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한다, 레버리지 쓴다라는 개념에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예금 금리라고 하는 것과 대출 금리의 차이가 만약에 난다,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무한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너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그 개념을 확장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는, 은행의 관점에서는 예금금리, 대출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의 관점에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청소를 해야 돼. 근데 너무 청소하기 싫어. 설거지를 해야 돼. 너무 설거지가 하기 싫어.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저 재활용 쓰레기 제가 맨날 저녁에 라이브 하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거든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내가 돈 줄 테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요것을 레버리지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안 하고 내 힘을 덜 들이지만 내가 돈을 쓰는 거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만약에 그만큼 이상이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쓰는 거죠. 예금금리 2%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이게 이제 대출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더 크다면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무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잠깐만,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든데 나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택시 타고 싶잖아요? 그럼 얼마나 해도 되나요? 타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차이가 난다면 택시를 타는 것을 통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택시비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무한대로 택시를 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얼마나 해도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책에서는요, 이 기준을요,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이 대출 금리 혹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청소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탄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이 대출 금리 혹은 효용이라고 표현한다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책에서는. 네가 한번 월급을 한번 계산해보고, 네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시간당 5만 원이 나왔다. 시간당 10만 원에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1시간에 1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1시간을 아낄 수 있어? 그런데 5만 원밖에 안 들어?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돈이 5만 원 든다. 나는 근데 1시간이면 1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네가 벌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보다 적게 들여서 그 시간을 네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인턴을 하셨던 어린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는 많이 버니까 그런 거지.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너는 많이 버니까 뭐 택시 타고 다녀도 되겠지. 근데 나는 아니야. 라는 이제 얼굴의 표정이. 저도 이게 표정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뭘까? 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요. 세 번째 주제죠.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생겨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립니다. 근데 뭐 3%, 4%의 이자로 빌려요.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죠? 주식을 삽니다. 근데 이 주식을 살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배당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3%의 돈으로 빌렸지만, 이자로 빌렸지만 배당을 4%, 5% 주는 주식을 샀다. 그럼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돈을 빌려서라도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걸 우리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좀 더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금리, 운용 수익률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여기 적용해 볼까요? 예금금리가 조달금리고요. 대출금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운용 수익률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 주고 청소해 주세요 하는 거 조달금리예요. 돈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이거는 운용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신용을 땡겨 씁니다. 금리를 내야 되죠. 그런데 운용 수익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자본소득.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버는 거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은 운용 수익률에 들어가는 배당이라는 개념하고 자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이 배당에 해당되는 개념이 월급이에요. 그리고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형자산, 여러분들의 무형자산, 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짜리 사람이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1년, 내가 연봉이 1억짜리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연봉을 1억씩 받는다고 치면 10억인가? 월급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걸 다 땡겨가지고 나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가치를 올리는 것을 주가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받는 건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판단 기준을 할 때 내가 이거 월급을 이게 5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이거 써도 되나? 이 판단 기준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0년 전에 은행에서 제가 월급을 받던 이호석과 지금 HS 아카데미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있는 이호석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도대체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무형자산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무형자산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가치는요, 다시 레버리지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느냐가 결국 무형자산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랑 같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레버리지 할 때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만약에 10%인 사람은 5%인 사람보다는 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제가 레버리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월급을 주고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월급을 줬으니까 이 이상의 매출을 늘려야지. 요거는 월급 생각인 거죠. 월급 생각. 그게 아니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고 뭘 얻어야 되나요? 매출이 아니고, 매출은 배당에 불과합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HS 아카데미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인턴 친구들이 나 지금 아직 돈 못 버는데 그 생각이 아니고 나는 도대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그 주식의 가치인 거고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더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요, 이 나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누가 정하죠? 이 무형자산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HS 아카데미라는 회사의 가치 누가 정하죠? 그것이 올해가 아니고 5년 후 10년 후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요? 지금 앉아 계시는 브루노나 한나의 5년 후 10년 후 가치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나 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 얘들아. 이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 레버리지를 더 써서 좀 더 빨리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뭐 네이버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 10년 정도? 그런데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이든 유료 콘텐츠를 본다. 혹은 여러분들의 코치가 누가 있다. 그럼 이 시간이 당겨지겠죠. 이 시간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기준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5년 후에 여러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인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었고, 지금 아직 젊은 친구들, 그래서 아직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들, 혹은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월급이 너무 작아서 내가 무슨 레버리지를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사실 이 책에서도 월급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3%로 빌려서 배당 4%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올라가는 나의 자산, 나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재단하지 말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HS 아카데미라는 이 회사를 진짜 큰 회사,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레버리지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연령대나 예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그래 시간도 중요한데 시간과 돈 중에 나는 아직은 돈이 좀 우선순위에 높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 사람을 레버리지해서 돈을 더 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사잖아요. 이걸 사다가 이렇게 뭐 오플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무형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쵸.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이 아직은 돈의 우선순위를 오케이.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조달금리라는 개념,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라는 개념. 만약에 이게 크다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크지도 않은데 막 쓰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진짜 망하는 거야. 이거는 4%로 조달해서 2%로 한다. 근데 무한대로는 망하는 거죠. 당장 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나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큰 효용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을 때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는데 그냥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이다. 대신에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월급으로만 계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거니까. 이것도 감안해라. 네가 월급으로 배당으로 3% 받는 게 아니고 주식이 올라서 100%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이만큼인지 아니면 요만큼인지 알잖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사실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나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얼마이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라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